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입니다. 임대 문구가 붙은 도시의 상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야외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야외 카페인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다방 문화에서 카페 문화로 넘어가던 시절, 시내라 불리는 곳에서 커피를 파는 가게를 커피숍이라 불렀습니다. 카페는 이와는 다르게 가벼운 술과 음식을 곁들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커피숍이든 카페든 대부분 도시 안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를 벗어나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모이는 유원지 부근에 몇몇의 카페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탄생되기 전이라 인적이 드문 야외에 카페를 차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나 카페는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한복판에 차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야외 카페의 개념이 태동되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던 야외 카페가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부터입니다. 팬데믹 시절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야외 카페는 상대적으로 도시한 대형 카페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반대급부적으로 저가형 소형 테이크아웃 매장의 성장을 부추겼습니다. 현재의 카페 시장은 대형 야외 카페와 소형 테이크아웃 카페로 양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돈이 풀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뛰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기 어려운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 소비는 줄고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상에서의 도시생활 소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보복 소비를 합니다. 도시 안에서의 소비가 주니 도시 카페의 매출 또한 점점 줄게 됩니다. 도시 카페의 쇠락은 갈수록 악화되고 견디다 못해 결국 터집니다. 현재 도시 카페는 역대 최대 폐업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외 카페의 소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가보다는 고가, 브랜드 카페보다는 럭셔리 카페를 더 선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는 경기가 나아지고 부동산 문제가 안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데에 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일단 중간 단계인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이 양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주 4.5일제가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로 4.5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 4일제는 곧바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앞으로 휴일은 점점 더 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앞으로 야외에서의 소비가 점점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소비가 있는 곳에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매출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 카페도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냐고 저에게 묻곤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에 야외 카페는 급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도시 카페가 직격탄을 맞았다면 야외 카페는 오히려 그 덕을 본 셈이죠. 야외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창궐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류학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심리 저변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휴일에는 도시로부터의 일탈을 꿈꿉니다. 이러한 심리화 현상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혁, 혁신,
그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그 변화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이로 인해 카페 창업의 공식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정보의 개방성입니다. 이전에는 내 가게를 알리는데 자리의 몫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개성 있는 카페를 만들었다 한들 외진 곳에 있으면 손님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은 카페가 어디에 있든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SNS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 구조는 1인 가구의 증가를 필연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어색해지고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스마트폰은 SNS를 탄생시켰습니다. SNS는 모든 소비의 귀결점에 사진과 영상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SNS에 올리는 인증샷이 자신의 인격이라 착각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과 영상을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흡사 좋은 사진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진작가나 탐험가와 같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SNS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가성비 높게 만족시켜주는 업종이 바로 야외 카페입니다. 도시 카페는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오늘이라도 당장 점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빈 점포가 많은 불경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야외 카페의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드물기도 하거니와 야외에서 카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야외 카페의 포화 상태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건물마다 카페가 줄줄이 들어서 있는 도시 그것에 비해 야외 카페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손님이 충성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몫을 합니다. 보통 도시 카페의 영업은 충성도가 높은 단골 손님 위주의 장사입니다. 단골을 많이 확보할수록 다른 카페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그 비중이 더 크게 됩니다. 반면에 야외 카페의 손님은 1년에 4번 오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들이 이번 주에 우리 카페를 왔다면 다음 주엔 다른 카페를 가기 때문이죠. 탐험가의 특성을 지녔으니까요. 그럼에도 야외 카페 손님이 많은 것은 타겟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즉 멀리서도 손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경쟁이 적은 대신 독창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한마디로 남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뷰포인트나 유니크한 인테리어, 테마파크 형태의 카페 등 경쟁력 있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